11월의 끝자락을 여는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첫 공개방송. 여러분들의 별을 더욱더 빛나는 밤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을 생각하다 별을 그리는 밤입니다. 12월을 앞두고 나날이 쌀쌀해지는 가운데 취업과 다가오는 기말고사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밤하늘을 밝히는 별로 그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바쁜 한 달을 보내면서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신가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매일 아침 물을 마시는데요. 은지 친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네, 저는 매일 저녁 30분씩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빠뜨릴 수 없겠죠? 그러고 보니 오늘 보내준 사연 중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청취자분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 친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사연을 적어보려 합니다. 이왕이면 저와 관련된 사연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찮은 사연 주제인데요. 어찌 보면 저게 뭔 사연인가 싶겠지만 이런 것도 사연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하나도 안 하다가 막상 대학 들어와서 하려니 어찌어찌 하고는 있는데 막연하기만 합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평소 식습관을 끊어내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심지어는 대학 들어오고 나서부터 살까지 찌는 것 같아서 더 비상입니다. 보디빌더가 꿈은 아니라지만 빨리 세상 산책하고 싶은 것도 꿈이 아닌 저. 이 살과 건강 문제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평소 건강 관리 어찌하고 계신가요? 네, 보내주신 사연 잘 읽어봤습니다. 다이어트는 아마도 전 국민이 최근 들어서부터 가장 걱정 중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요즘 들어서 서양의 정크푸드가 많이 유입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음식을 빠르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패스트푸드라고도 부른다지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맛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이국적인 음식 문화를 청산하고 우리 몸에도 좋고 우리가 직접 만든 향토 음식들을 사랑하는 애국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요즘 살을 빼기 위해서 평소 집 주변을 걸어 다니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원 친구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살을 빼기 위해 평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처럼 잘 안 돼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사연님께서는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보다 좋은 건강과 더불어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별을 그리다에서는 사연자님이 계속 꾸준히 운동하면서 식단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담아 피테르 드노프 시인의 부딪혀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딪혀라. 피테르 드노프. 고통을 피하지 마라. 겪어내야 하는 고통 앞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리라. 상고로 인해 생명의 탄생이 더욱 값지며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 만남의 기쁨이 커지리라. 행복이란 겪어낸 어려움을 통해서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으며 고난과 갈등이 클수록 사랑 또한 깊어지리라.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누군가의 사랑을 피하지 마라. 아직 오지 않는 이별이 두려워 미리 물러서지 마라. 사랑 속에서 자신을 훌륭하게 발전시켜 가라. 네,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님도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을 훌륭하게 발전시켜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지 갑자기 걱정이 드네요. 은니 친구, 갑자기 가족들 건강이 걱정된다고요? 장난이에요. 당연히 가족들 건강은 항상 걱정되게 마련이죠. 저도 최근 폐렴으로 입원한 아는 누나가 있는데 라이드가 끝나면 지금은 괜찮은지 한번 연락해 봐야겠어요. 아이고, 걱정이네요. 언니가 얼른 괜찮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번 사연도 친한 형에 대한 사연인데요. 얼른 읽어보세요, 지원 친구. 네, 별을 그리다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평생 가는 친구 한 명 만나면 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는 제 평생 친구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연락이 줄어드는 상황에 마주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왜 힘든 일인지 느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대학 친구와는 이런 관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관계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순식간에 다가온다고 하죠. 동갑도 아닌 형과 친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같이 여행도 하러 가고 실없는 대화도 주고받으며 어느 순간 친구가 되어 있더군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과 친해진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그만큼 어색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형에게 더욱 친해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같이 있어도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건 엄청난 운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끄러워 사연을 대놓고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만약 이 글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고마워요 라는 인사를 보내면서 행복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시원하면서 더욱 가슴 찡해지는 시나 노래 한 편을 별이 그리다에게 추천받고 싶습니다. 언제나 따뜻함을 전해주는 별이 그리다가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어머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사연이네요. 별을 그리다 덕분에 행복하다니요.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항상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사연자님께 진정한 친구이자 형이 있다니 너무 행복하겠어요. 평생 친구를 만나기는 누구나 힘든데 사연자님께서는 대학생 때 평생 친구를 만나다니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사연을 듣고 있는 형이자 친구이신 분도 가슴이 지금 아마 찡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찡한 마음을 품고 한번 저희 별을 그리다에서 시를 들려드릴까요? 이번 시는 용혜원 시인의 철길입니다. 철길, 용혜원. 친구야 생각해보게나. 철길 말일세. 두 개의 선이 나란히 가고 있지. 가끔씩 받침대를 두고 말일세. 다정한 연인들 같다고나 할까? 수많은 돌들은 그들이 남긴 이야기고 말일세. 그 철길 위로 열심히 달리는 기차를 생각해보게나. 두 선로는 만날 수 없네. 그러나 가는 길은 똑같지. 어느 쪽도 기울어져서는 안 되지. 거리 간격이 언제나 똑같지 않았나?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나. 친구야, 우리의 우정은 철로일세. 물론 자네가 열차가 되고 싶다면 할 수 없네. 그러나 열차는 한 번 지나가지만 철길은 언제나 남는 것이 아닌가? 열차가 떠나면 언제나 아쉬움만 남지. 친구야, 우리의 길을 가세. 철길이 놓이는 곳에는 길이 열리지 않나? 철길 위를 달리는 두 기차처럼 다른 방향으로 이탈하지 않고 평행하게 한 길만을 쭉 같이 달리는 사연자분과 친구분의 우정이 계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니까 저도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저한테도 친한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그렇게 특별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만났는데 그 친구만 있으면 진짜 아무리 조용한 다방에 있어도 마치 유머 1번지를 직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 친구가 또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끼는 친구인데, 제가 사설이 좀 길었죠? 민망하군요. 아무튼 진정한 우정 찾은 두 분, 저희 별을 그리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우정을 찾은 사연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정이라는 게 대학생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편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음 사연도 우정에 관한 사연인데요. 이번에는 은지 친구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에게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리고 전혀 다른 지역에 살다가 대학에 와서 처음 만난 친구입니다. 저는 사실 대인관계는 단념하고 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동기인 이 친구를 알게 되었고 동아리와 소모임을 함께하며 이 친구가 조금씩 다가와져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방학 때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할머니 댁에 가는데 같이 놀러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는 고마운 분들, 좋은 풍경, 고생하며 흘린 땀 등 많은 것들을 같이 느끼며 서로에 대한 마음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사실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성, 낭만, 그리고 시답지 않은 대화, 때로는 진지한 대화로 웃고 떠들며 평소엔 할 일에 치이다가도 만나면 잠시 이 세상을 잊을 수 있는 편안한 믹스커피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면 한번 싸우거나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선을 넘는 일들이 생길 법도 한데 이 친구는 참 착하고 늘 예의를 지키고 정이 많은 친구라 그런지 저는 이 친구에게 기분이 상할 만한 감정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친구의 모습을 본받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만날 때마다 건강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깊이 공감해주며 늘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만약 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바뀐다면 바로 이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 내 일생 중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한 제 마음을 대변할 시를 추천해주세요. 이번 사연 역시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연이네요. 편안한 믹스커피 같은 사이라니 너무 부러운걸요? 지원 친구, 우리도 믹스커피 같은 사이잖아요. 섭섭하게 왜 그래요? 그럼요, 은진 친구.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믹스커피 같은 사이잖아요.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별을 그리는 밤의 밤하늘은 계속될 거니까 우리 함께 빛나도록 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빛나는 밤하늘을 그리며 저희는 다시 사연자님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우정이 더욱더 빛나길 바라며 내 친구 들려드리며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 서윤덕. 무슨 말을 해도 나와 말이 잘 통하는 너. 어깨를 나란히 때론 손을 꼭 잡고 걸었던 시간들. 나의 즐거운 이야기에 깔깔 웃고 고민스러운 이야기엔 위로하며 슬픈 이야기에 같이 눈물 흘리며 공감해주는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 한쪽 눈 감고 윙크하면 금방 알아차리고 두 눈 깜빡해줌으로 화답했지. 한결같은 내 편. 네가 있어 언제나 든든했어. 지금까지도 내 삶의 행복 절반을 채워준 내 친구야. 고마워, 사랑해. 앞으로도 더 잘 지내자.